네, 6월 17일 목요일 오늘도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와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니저님 기다렸던 6월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국내 시장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인 상황인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천선을 재탈환했고 그렇죠. 오늘 국내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실까요? 미국 시장은 이제 FOMC 회의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특히 좀 외환 시장이 많이 좀 출렁거렸어요. 네. 달러가 뭐 갑자기 장중에 1% 넘게 이제 급등을 하기도 했고 다우 지수가 비교적 조금 큰 폭으로 이제 하락을 하긴 했는데 사실 전체적으로 이 FOMC에 대해서 좀 매파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많이 좀 있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그리 크게 충격을 받고 있는 모습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재차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든지 뭐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시장에서 좀 반영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시장이 예상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게 오히려 조금 방점을 좀 둬야 되는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국내 지수, 뭐 코스피 지수는 최근에 3거래일 연속으로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쳤었다가 오늘 뭐 한 0.5% 정도 약간의 이제 기술적인 조정이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오랜만에 또 1000포인트 선을 회복을 하면서 1000포인트 이제 안착 시도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특히나 정말 여러분들이 꼭 좀 주목을 해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장이 이제 하락 출발하자마자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의 소부장 종목들,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 2차전지 소부장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매수를 좀 했다는 거거든요. 지난 4월, 5월 달에는 그야말로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경기 민감주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면 이제 FOMC 이후에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술주들, 성장주들이 이제 주목을 좀 받을 거다라는 걸 미리부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미리 좀 준비를 잘 해놓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지금 시장을 좀 즐기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또 경기 민감주,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쪽으로 익스포저 너무 좀 크신 분들은 되게 많이 좀 고민이 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영민한 투자를 매일같이 조금 시청을 하시면서 변화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잘 잡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 결과를 보고 또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길 것이다라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뭐 이로 인해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은행주와 증권주는 근데 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선 반영된 영향일까요? 자, 이제 점도표가 수정이 됐어요. 네. 원래는 2023년 이후에 금리가 인상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경제가 회복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워낙 빠르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율도 상향 조정이 좀 됐고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이 GDP 성장률이 7%로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금리도 조금 더 빨리 이제 인상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2022년으로 이제 점도표가 수정이 되면서 2022년에 한 2차례 정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전망하는 위원들이 한 11명 정도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FOMC 회의 이후에 뭐 금리 인상 시기가 좀 앞당겨질 거다. 금리에 대한 이제 그 정책적인 변화가 좀 나타날 거다 이런 예상들을 다 했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미 이제 단기금융 금리는 이미 시장 금리가 인상될 거다라는 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오히려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장 초반에 조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뒤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뭐 기대감이 주가에는 좀 선반영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 향후에 이제 뭐 올해 하반기 때 뭐 한국은행도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미국도 2022년 정도 되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지만 만약에 지수가 사실 좀 약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면 코스피 지수가 지금 막 3,000포인트 아래에서 좀 헤매고 있었다면 오히려 좀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은행주, 금융주들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은 지수가 워낙 좋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거의 역대 최고치 부근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경제 성장과 관련된 수혜주에 배팅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이슈는 이미 선 반영되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현재는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주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상황 간단하게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이전에 우리 영민 DJ가 편입한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CK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네. 어제 강해서 리뷰를 했고 그렇죠. 오늘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어제도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FOMC 이후에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좀 달라질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제도 제가 TCK를 리뷰를 해드렸었거든요. 오늘도 지금 장중에 7%가 넘게 또 급등을 하면서 17만 3천 원에 이제 매수를 했는데 오늘 뭐 현재가 기준으로 거의 한 20% 가까이 수익이 좀 진행 중이었어요. 사실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결국은 매수를 하는 위치 자체가 완전히 이제 바닥권
추세 하단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견고하게 지지되는 자리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기 때문에 요렇게 한 2, 3주 정도 좀 지루하게 움직이는 구간, 요 구간만 잘 버티셨다면 한 3일 만에 단번에 뭐 바닥에서 한 20% 정도 급반등세가 좀 연출이 되면서 수급이 좀 살아났기 때문에 어제 오후장에도 이 실리콘 카바이드 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상당히 좀 이슈가 좀 됐었거든요. 특허 소송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좀 해소가 되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 쪽에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2차 전지 소재 종목 대주전자재료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치고 이틀 만에 38,000원 정도까지 지금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요런 이제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이 오늘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강하게 턴어라운드가 좀 되고 있다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CK 현재 매수의 20%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대주전자 재료도 네. 아직까지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라는 네.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덕산 네오룩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장중 10% 넘게 급등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이 종목의 흐름은 어떨까요? 52주 신고가 그리고 역대 최고가 사상 최고가를 지금 경신을 했는데요. 사실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48,000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제시해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간다면 51,2,000원 정도 더 2차 목표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장중에 지금 53,000원까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와 있는 이제 성장주가 여기 이 자리에서 지금 오늘 10%가 넘게 더 올랐거든요. 하반기 때 이제 대형 OLED 패널 시장이 아주 좀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을 좀 해드리면서 덕산 네오룩스 소개해드렸었는데 역시나 이 종목도 그야말로 정말 저점에서 42,500원에서 매수했던 거였거든요. 불과 한 3주 만에 지금 오늘 고점 대비하면은 한 22% 가까이 지금 수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권에서 이렇게 이제 기술주들이 움직이는 걸 미리 좀 준비해 놓으시는 분들은 지금 서서히 이제 좀 수익을 챙기는 걸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아직도 사실 이제 종목별로 키 맞추기 차원에서 이제 주가의 움직임을 좀 본다면 소재 부품 장비 종목들 중에서 여전히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3일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클래시스라는 종목, 의료기기 만드는 회사라고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도 지금 딱 3일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하면서 11% 정도 지금 수익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이제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는 성장주들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야 되는 사이클이니까 FMC가 끝나고 나서 통화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이제 충분히 시장에 좀 반영이 좀 됐고 6월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오히려 경기 민감주들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갈 때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하반기 실적이 기대되는 뭐 실적주 그리고 성장주, 가치주 이런 종목들 뭐 섹터별 분류 없이 사실상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 선정만 좀 잘한다면 지수와 상관없이 충분히 지금 수익을 잘 낼 수 있을 만한 시장이다라는 거 재차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전에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 흐름 굉장히 좋은데요. 오늘 덕산 네오룩스도 현재 22% 수익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성장주 종목 위주로 길목에서 준비를 하자라는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영민 매니저의 종목 리뷰 잘 들어봤고요. 오늘도 시청자 문자 상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들어와 있는지 하나씩 열어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내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6,400원에 비중 20% 들고 계신데 전망 부탁드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사실 하이비전 시스템도 스마트폰 부품주란 말이에요.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이 불과 한 달 전에 정말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에서 완전히 지금 소외되고 있었는데 차트를 제가 거꾸로 한번 돌려드려 볼게요. 5월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었고 반도체든 뭐 부품주든 전부 이제 시세가 끝났다. 성장주, 기술주는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그때가 정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잖아요. 하이비전 시스템도 제가 14,000원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바닥을 찍고 터닝이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거의 지금 17,000원까지 벌써 올라와 있는 상태잖아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중에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파인테크닉스 같은 이런 종목들은 이제 곧 8월 달에 이제 출시 예정인 삼성전자의 이제 폴더블 스마트폰 갤럭시 Z 폴드 3의 이제 수혜주가 된다라는 예상 때문에 주가가 지금 먼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주들의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정말 좀 무겁게 움직였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도 주가가
탄력을 좀 받고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000원 정도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약간 이제 매수가가 조금 높기는 하지만 목표가를 일단 17,000원 좀 뚫고 올라간다라는 전제하에 19,000원 정도까지 설정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손절가는 15,500원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고 1차 목표 가격은 19,000원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술주의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데요. 하이비전 시스템 목표가를 19,000원 그리고 손절가를 15,5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은 SFA 반도체를 보내주셨는데 매수가가 8,020원에 비중 10% 들고 계신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지금 아마도 조금 지루하셔서 이걸 계속 들고 가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매도를 해버리는 게 좋을까 고민이 되셔서 사연을 주신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일단 좀 종목 교체 의견을 드릴게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차량용 반도체 또 패키징 관련된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차라리 요쪽 섹터를 공략을 하실 거면은 해성 DS, 대장주인 해성 DS를 사시는 게 저는 훨씬 나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위치는 비슷하고 주가가 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해성 DS가 훨씬 더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서 제가 덕산 네오룩스 리뷰해드렸잖아요. 덕산 네오룩스도 결국은 성장주이지만 하반기 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좀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높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 또 10%가 더 가버리잖아요. 해성 DS도 마찬가지 지금 올해 하반기 예상 실적 대비하면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거든요. 어차피 매수를 할 거면 차라리 대장주를 하는 게 좀 낫다라는 생각에서 SFA 반도체를 매도를 하시고 해성 DS로 교체를 하셔가지고 한 4만 원 정도의 이제 목표가를 보시고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종목 교체 의견 남겨주셨고요.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해성 DS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아쉽지만 시청자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우리 영민 DJ 원샷 원킬 종목 알아볼까요?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뷰하는 종목들도 그렇고 종목 상담하는 것도 전부 다 IT 섹터잖아요. 네, 그만큼 그렇죠.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오늘은 그쪽으로 지금 좀 집중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준비해온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소부장 종목들 중에서 다 준비를 해왔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1,800원에 V1텍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쌤쇼 방송에서도 이제 원익 P&E가 이제 소개가 됐잖아요. 마찬가지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와 관련된 이제 수혜주이면서도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이제 아픈 검사 장비를 전문적으로 이제 제조하는 기업이 바로 이제 V1텍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고 기업 내용을 좀 설명드릴게요. 실제로 이 회사도 14,000원까지 이제 올 초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다가 거의 5개월 이상 지금 지지부진한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차트가 이제 지금 돌아서고 있는 단계 이렇게 제가 선을 이렇게 쭉 그어 놓은 걸 보면 상단 저항을 이제 뚫고 오늘 이제 변곡점이 좀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거래도 살아나고 있고 오늘 시장 분위기를 감안했을 때 소부장 종목들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 소부장 종목들은 꼭 여러분들이 저점 매수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덕산 네오룩스 말씀드릴 때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었는데 하반기 때는 디스플레이 업황 특히나 대형 OLED, 뭐 중소형 OLED 업황 자체가 워낙 좋거든요. 대형 OLED 쪽은 TV 시장이 지금 워낙 좋고 중소형 OLED 시장은 갤럭시 Z 폴드, 뭐 갤럭시 뭐 Z 플립 이런 이제 신제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중국의 이제 스마트폰 기업들도 폴더블 스마트폰을 하반기 때 이제 연이어서 출시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업황 좋아지고 2차 전지 쪽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2차 전지 쪽에 계속해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를 내재화하려고 하는 자동차 기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 기업들이 배터리를 내재하려고 하면 파트너 장비 회사들이 분명히 좀 필요하거든요. 그런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이 V1텍이나 원익 P&E 같은 이런 종목이다라는 걸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V1텍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3자 배당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한 150억 정도 이제 자본 조달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 자본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는지 봤더니 자율주행 로봇 같은 이런 이제 신사업에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좀 나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신사업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까지 감안을 한다면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좀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거든요. 다른 거 다 떠나서 그냥 기술적인 위치만 놓고 본다면 상대적으로 지금 경기 민감주들에 비해서 훨씬
훨씬 더 좀 저평가되어 있는 위치다. 요게 이제 가장 핵심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1,800원 현재가로 편입을 하고요. 목표 가격은 12,000원 딱 10% 정도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9,8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미리미리 반영하면서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계신데요. V1텍도 기대가 됩니다. 이 반도체와 또 2차 전지 쪽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를 9,8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종목은 또 오늘 같은 날 반도체 종목을 소개를 안 해드릴 네. 수가 없는데 사실 제가 지난주, 이번 주에도 계속 여러분들께 반도체 종목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있거든요. 전공정 장비 종목 중에 뭐 하나마이크론 리뷰해드렸었고 조금 전에 TCK도 리뷰해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에는 PSK, 뭐 KC텍 이런 종목들까지 다 소개를 좀 해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제 힌트를 좀 드렸지만 워낙 좀 많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종목, 낙폭과대 종목 중에 반도체 장비 종목 중에 가장 좀 많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 하나를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21,100원에 사이맥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영민한 투자 시간에 이 종목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고 작년 10월 달부터 이제 강조를 많이 해드렸었는데 저점 대비해서 거의 100%가 넘게 상승을 한 그런 종목이에요. 지난 4월 달에 이제 단기 고점을 만들고 27,000원까지 이제 올라갔었다가 최근에 2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으니까 거의 한 25%에서 30% 정도 이제 조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만 원짜리에서 딱 저점 이제 하방 경직성이 만들어지면서 오늘 한 3~4% 정도 이제 가격 반등이 좀 들어오면서 추세가 조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무턱대고 가격이 많이 빠진 종목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무료 방송을 이제 자주 들어오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제가 많이 빠진 종목들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저평가된 기술주 얘기를 하는 게 사이맥스가 작년에도 이제 순익 기준으로 창사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창사 이래 최고 실적,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이 한 200억 조금 넘게 나왔는데 1분기에만 영업이익이 100억이 넘게 나왔거든요. 그럼 올해 이제 연간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무난하게 한 300억 이상의 지금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최근 한 2달 동안 주가는 올라가기는커녕 계속 빠지기만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낙폭과대 종목은 실적이 탄탄하고 펀더멘탈이 좋고 업황이 좋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거꾸로 움직인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해보신다면 훨씬 더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찬스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사이맥스 이제 기업 내용만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 중에서도 웨이퍼 이송 장비라는 거 여러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웨이퍼 이송 장비를 사실 이제 장비 자체가 자동화되어 있는 이제 거의 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 자동화 로봇을 활용해 가지고 반도체 웨이퍼 이송 장비를 만들고요.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요즘에는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이 이송 장비가 상당히 좀 폭넓게 이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사이맥스가 지금은 뭐 반도체 쪽만 주력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디스플레이 쪽이나 자동차 쪽으로도 충분히 진출이 이제 가능한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사이맥스는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포인트가 국산화와 관련된 포인트였잖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삼성전자가 이제 투자를 하는 장비 기업들을 보면 일본이라든지 미국 장비 기업들을 주로 이제 쓰고 있다가 그걸 대체하는 국산화에 성공을 한 종목들 위주로, 기업들 위주로 삼성전자가 이제 설비 투자를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제 사이맥스의 이제 경쟁자는 미국에 있는 램 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이런 종목들이 이제 사이맥스의 이제 경쟁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대신해서 장비 국산화 트렌드에서 부각이 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사이맥스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21,100원에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4,000원, 손절 가격은 19,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낙폭 과대 구간에서 공략해 볼만하다. 사이맥스의 두 번째 종목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 장 끝나고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이제 기다렸던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어쨌든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 시장의 트렌드가 분명히 좀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가지셔야 되는 종목들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도 많이들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